네, 종목 진단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강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특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와 AMD 1%대 약세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있는 고성능 서버 제조업체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4% 급등이 나왔고 ARM 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성장주 연속성 있게 상승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은 헬메스스탁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블랙, 레드 잘 어울리세요? 네, 오늘도 빨간 장을 기원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 힘 있는 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는 장 마감 후에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링네트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클리오는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3%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리아 FT 볼까요? 현대차그룹이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이브리드 성장세에 따른 수혜 전망에 코리아 FT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메디프로는 FSN을 대상으로 209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이슈에 오른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오늘장에서 보면 좋을 시간 외 종목 어떤 걸로 볼까요? 네, 클리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어제 저희가 이성훈 차장님의 오늘장 공략주, 어제장 공략주였네요. 네, 흐름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주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PBR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적주가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빠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화장품 섹터도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저PBR 종목군들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성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중소형주 쪽에서 차익을 내놓고 수급이 이동을 했다가 다시 한번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클리오 같은 경우가 화장품 섹터입니다. 특히 중소형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화장품 섹터 성장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 성장이 나올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섹터가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K뷰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클리오 제품 구다리라든지 페리페라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도 아마존에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구달 같은 경우도 매출 기여도가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나왔던 내용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23년 실적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으나 올해 같은 부분도 해외 매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하는 종목이 클리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 테마 간에 이 순환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적을 차라리 보자. 이런 말씀으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색조 클리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업사이드 어느 정도 놓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군 같은 경우가 박스권 라인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보게 되면 33,200원 라인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손절가 라인은 27,200원 라인대로 제시를 할 텐데 지금 이 라인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접근을 하실 때는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하게 가격 전략도 짚어주셨습니다. 클리오의 오늘장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어제 우리 시장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80억을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900억을 매도한 어제장이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죠. 외국인의 픽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진시스템은 432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고요. 또 4분기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7거래일째 폭풍 매수하고 있고요. 이어서 크래프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50% 가까이 상회하고요. 여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누적 판매량 1억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인도 법인의 상장 기대감과 또 대표적인 저PBR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온칩스 볼까요? 증권사에서 높은 기술력과 초미세 공정을 이용한 AI 반도체 포트폴리오로 지속적인 수주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휴젤은 지난해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로 연매출 3천억 원을 돌파하고 또 4분기 실적이 역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팀장님이 꼽아주신 외국인 수급 종목들 5가지 저는 사실 다 관심이 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하나 꼽아야겠죠? 그중에서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많이 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파운드리와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사이입니다. 디자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이 점점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한 기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나왔지만 반도체 칩이 세분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면서 점점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진행 잘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맞춤형 칩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은 굉장히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DSP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역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팹리스를 섭외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제안도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일본 쪽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력인데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박스권 라인 때 좀 뚫고 올라간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죠. 그만큼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고 규모가 거의 세 자릿수이다 보니까 일본 시장 내에서 가온칩스의 위상이 굉장히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가 개화된 것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일본 파운드리 생태계 자체가 좀 잘 갖춰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진출을 잘 진행하고 있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성장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가온칩스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구간이 없잖아 있긴 하나 우리가 지금 가온칩스라는 종목은 수급도 굉장히 잘 붙었고 관심도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쪽 그리고 이슈라는 부분이 단기간에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쪽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단기간에 지금 빨리 올랐다. 그 부분 외에 리스크들은 좀 있을까요? 뭐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이죠. 네. 가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살짝은 조금 낮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너무 낮게 제안을 드리면 그럼 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박스권 이제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85,500원 라인대에서부터 89,000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9,000 라인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10만 원 라인대 부근에 오면은 저항 라인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 보니까 그 전에 약간 차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75,200원 라인대인데 아무래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손절가도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75,200원 라인대를 좀 지켜주고 오히려 이 라인대를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좀 아래 박스권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더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온칩스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내 디자인 하우스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 가온칩스 최근에 일본 수출 계약건 그리고 어제 5%가 오른 ARM의 또 파트너십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온디바이스 AI, 가온칩스 말고도 전반적으로 섹터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 쪽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봐야 한다.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시간외에서 AI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제처럼 좀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서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AI 쪽에 대한 시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해서 HBM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점점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얼마나 수혜를 받는지 옥석 가리기는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온칩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수급과 관심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기술적인 차트 분석 기반한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ARM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투자를 진행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AI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IP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것은 IP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RM이 상장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평가 논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발표한 이후에 ARM 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로열티에 대한 매출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 그리고 강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비슷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칩스앤미디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 IP도 있고 NPU를 함께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IP를 판매하는 라이센스 판매도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IP를 활용해서 반도체 칩 판매가 많아지는 로열티에 대한 매출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AI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면 신규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특히 AI에 대한 활용도가 기존엔 텍스트 중심에서 결국은 비디오 코덱 쪽으로 갈 겁니다. 칩스앤미디어가 그 이름에서 나와 있다시피 미디어에 대한 칩, 그러니까 영상 코덱 쪽을 좀 전문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영상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9월에 NPU IP를 좀 개발을 완료했는데 결국 NPU에 대한 흐름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영상 전용 NPU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를 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매수가 28,800원에서 31,100원대 밴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종목 챙겨주신 이시윤 팀장, 김시윤 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